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탁월함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2022년 7월에 출간되어 현재 자기계발서 분야 신간이자 베스트셀러인 책이에요. 출판사는 떠오름, 저자는 조연우님입니다. 이 책은 최고의 동기부여 강연자가 되기 위하여 누구보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해온 저자의 성공 노하우를 30가지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스스로 배운 것들을 삶에 적용해오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달은 것들을 이 책 안에 담아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물어오는 많은 이들에게 해답을 제시하듯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삶에서 벗어나 탁월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인드셋과 좋은 습관, 인간관계, 일과 성공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행동심리학, 자기계발, 경제경영, 인문학 등 객관적인 사례들과 국내외 통계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경험한 체험을 담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전해줍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마음의 방황이 해결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읽고 힘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까지 안내해주는 현명한 책이에요. 인생의 길에서 방향을 잡고 싶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성공을 위한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시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어떻게 하면 평범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제가 20대의 10년 동안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을 이 책 안에 다 담았습니다. 이 책이 그 답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급하신 분들을 위해 한 문단으로 답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내 갈 길을 가면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저도 가끔은 진짜 신이 있기는 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운이 안 받쳐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합니다. 운이 올 때까지, 하늘이 날 봐줄 때까지. 프롤로그 중에서 슬럼프의 원인과 슬럼프를 이겨내는 7가지 방법. 슬럼프에 빠지면 심리적, 육체적으로 무기력해진다. 슬럼프에 빠진 운동선수는 평소 능숙하게 했던 동작들마저 실수를 한다. 슬럼프에 빠진 작가는 아무리 책상 앞에 앉아있어도 글이 써지지 않는다. 슬럼프에 빠진 강사는 수강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다. 슬럼프에 빠진 직장인은 무슨 일을 해도 진행이 안 되고 무기력함과 답답함이 온다. 많은 자기계발서 작가들, 세계적인 운동선수들, 동기부여 강연자들은 슬럼프에 대해 이야기한다. 슬럼프를 겪는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슬럼프를 사랑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은 마음은 다시 불타오르지 않는다. 슬럼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갑자기 들이닥친다.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주지 않는다. 어제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가도 오늘은 평소보다 더 안 되는 것이 슬럼프다.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 선수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데뷔 2년 차이던 2008년에 타자로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다. 80경기를 출전해 3할 3리를 치면서 몸값이 뛰고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듬해 그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타율이 1할 8푼까지 떨어진 것이다. 최악의 상황엔 2군으로 내려가야 할 정도였다. 손 선수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다. 갑자기 공이 잘 맞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전 성적에 자만하지 않았고 자신도 있었고 무엇보다 열심히 했거든요. 나중엔 내 실력이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아닐까 자책하게 됐어요. 그는 시즌을 마치자마자 타격 코치를 찾아갔다. 이후 타격 폼을 고쳐 잡았고 다행히 2010년 시즌에서 3할대로 다시 올라갈 수 있었다. 현재 그는 KBO 링크 연봉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정을 받는 국내 최고의 선수가 되었다. 최고의 기량을 내는 선수들 중에 슬럼프를 겪는 것은 한두 명이 아니다. 운동선수들은 한번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스폰서 구단에서 보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고 없이 슬럼프가 온다. 선수 시절의 LPGA 투어 12년간 25회 우승 기록을 세운 박세리 감독 또한 인터뷰에서 본인도 선수 시절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슬럼프가 있었죠. 첫 라운드에서 스윙을 하는데 내가 갖고 있던 감의 스윙이 아닌 거예요. 그러고는 둘째 라운드부터 못 쳤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회 끝난 뒤에 일주일쯤 쉬고 다음 대회에 나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슬럼프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슬럼프였던 거죠. 저는 운동선수니까 슬럼프가 올 것을 알고 그것마저도 대비할 정도로 완벽주의자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게 골프에 담긴 것처럼 살았는데 골프가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던 거죠. 돌이켜보면 슬럼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우고 그간 보지 못한 걸 보게 됐어요.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취약하고 가장 많이 접한다. 만약 슬럼프를 예상하고 준비하면 우리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까? 최고의 선수들은 슬럼프에 대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서울대 심리학과 김수환 박사는 6시즌 이상 뛴 프로야구 선수 175명을 대상으로 매 시즌 성적을 분석하여 논문 프로야구 선수의 탄력성 연구, 역경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를 제출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슬럼프의 횟수나 기간은 선수의 성적과 무관하다. 유명한 선수라고 슬럼프를 덜 겪거나 무명 선수라고 해서 슬럼프를 더 자주 겪는 것은 아니었다. 슬럼프의 원인에 대해 분석해 놓은 글들은 참 많지만 이유가 가지각색이다. 정확히 밝혀진 것도 없고 각각의 주관적인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지 슬럼프가 왔다라고 하지 않는다. 슬럼프가 왔다는 것은 본인도 이유를 모르는 것이다. 열심히 무언가를 해내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벽에 부딪히는 상황이다. 슬럼프를 경험하는 것은 운동선수들뿐만이 아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이해되지 않거나 풀리지 않는 경험을 한다. 평소 같았으면 분명히 쉽게 풀릴 만한 문제인데 도저히 공식이 떠오르지 않거나 머리 회전이 되지 않는다. 직장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일도 잘 되고 상사에게 칭찬도 받았는데 오늘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아이디어도 전혀 떠오르지 않는다. 구인 구직 플랫폼 사람이니 직장인 994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슬럼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61.6%의 사람들이 주기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영업직 사업가들은 더 심각하다.
고객들만 만났다 하면 불티나게 팔렸던 상품들이 어느 순간 도저히 팔리지 않는다. 이전과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고 매출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벗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슬럼프의 원인은 찾을 수가 없다.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도 없다. 만약 어떤 문제를 미리 준비하여 대비할 수 있었다면 그건 애초에 슬럼프가 아니었던 것이다. 슬럼프는 보통 박세리 선수가 경험했던 방식으로 온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같은 자세로 같은 환경에서 연습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온몸의 신경이 달라지는 느낌이 든다. 밥 먹듯이 편하고 익숙했던 자세가 1초 만에 낯설고 어색한 자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무의식의 영역으로 몸에 저장되어 있던 스윙이 갑자기 날아가 버린다. 일을 하다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파일들과 소프트웨어들이 갑자기 날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파일을 잘 저장하고 정리를 잘 해둔들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는가? 혼신을 쏟아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이 갑자기 통째로 사라지는데 말이다. 슬럼프에 대한 너무 막막하고 우울한 이야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슬럼프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자. 슬럼프의 긍정적인 면이 어디 있냐고 따지고 싶겠지만 정말로 존재한다. KBO 리그 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했던 김수환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슬럼프를 극복한 선수들은 대부분 이전 시즌에 비해 오히려 성적이 향상되었다. 슬럼프 전 선수들의 평균 타율은 0.278이었지만 슬럼프 시기 0.215의 타율을 겪고 나면 0.293으로 타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슬럼프를 겪기 전 투수들의 평균 방어율은 3.31이었는데 슬럼프 상황에서 6.12로 치솟았다가 다시 3.25로 슬럼프 이전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선수들은 슬럼프 전보다 성적이 올랐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훨씬 더 단단하고 긍정적으로 변했다. 박세리 선수 또한 마찬가지다. 박세리 선수는 2년여간의 긴 슬럼프를 딛고 재기에 완전히 성공했다. 은퇴 직전까지 갔던 그녀는 재기 이후 한층 더 안정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슬럼프의 원인도 모르고 어떤 형태로 올지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다. 대비할 수가 없다는 뜻이다. 대신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이겨낼지에 집중해야 한다. 만약 슬럼프를 넘기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보다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다. 슬럼프 극복에는 수많은 주관적인 의견들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가장 신뢰를 얻는 것은 21세기 최고의 강연자 21명에 뽑히기도 했던 슐라 머레이 베델 박사의 슬럼프 극복의 7가지 지혜이다. 베델 박사는 약 20년간 10만 명이 넘는 영업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성공 요인들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그 결과 성공한 영업사원들의 가장 큰 요인이 슬럼프 극복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슬럼프 관련된 자료들과 인터뷰들을 모아 7가지의 슬럼프 극복 방법을 체계화시켰다. 첫 번째,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두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라. 세 번째, 슬럼프가 왔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라.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마라. 다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로 삶을 채워라. 여섯 번째, 의사결정을 내리지 마라. 일곱 번째, 당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만한 사람을 만나라. 아마도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독자들이 그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 또한 7가지 극복 방법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당연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냥 이론적이고 좋은 얘기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슬럼프가 왔을 때 적용해 보려고 했으나 당연히 쉽지 않았다. 첫 번째,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니 부정적인 감정이 점점 더 거세졌다.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했다. 나는 이제 망했어. 큰일 났다. 최악이네. 등등. 두 번째, 초심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쉽지 않았다. 인간은 당장 눈앞에 성과가 떨어지게 되면 심리적 압박감과 조급함을 느낀다.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슬럼프가 왔을 때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인간의 뇌는 항상 자신의 성과를 무의식적으로 평가한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았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라고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지 말라.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내 주변에는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는 파워 퍼포머들이 수두룩했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는 것은 절대 불가능했다. 다섯 번째, 긍정적인 대화를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했고 실제로 긍정적인 대화를 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중간에서도 머릿속에는 이렇게 해서 대체 슬럼프가 어떻게 극복된다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여섯 번째 방법은 솔직히 상대적으로 적용하기가 쉬웠다. 슬럼프에 빠지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게 된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드는 부정적인 생각과 별개로 의사결정이라는 행위는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때문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일곱 번째 방법 또한 매번 큰 도움이 됐다. 아마도 내가 첫 책, 만나는 사람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를 쓰면서 이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확신하게 된 것 같다. 나는 인간은 절대 365일 긍정적이고 행복할 수 없고 인간의 감정은 쉽게 전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조금은 이기적일지라도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더라도 만나서 자기 자랑만 일삼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않았다. 배만 아프고 속만 더 쓰리기 때문이다. 베델 박사의 7가지 방법은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임상 실험을 해보았다.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느낀 것이 있다. 7개를 모두 완벽하게 적용한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모두 7개 중 1개 이상은 적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1개만 제대로 적용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슬럼프를 극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보니 놀랍게도 하나의 결론이 나왔다. 중요한 것은 이 7가지 방법 자체가 아니었다. 슬럼프가 오면 가장 무서운 것은 아무런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이 캄캄하고 모든 게 너무 막막해진다.
그런데 이 7가지 방법을 실행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막막함이 조금 사라지고 새롭게 집중할 것이 생기는 느낌이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이 쉽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그 사실 자체가 정신적 위로가 되었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집중하고 몰입할 것이 필요한데 슬럼프는 몰입을 완전히 산산조각낸다. 그 과정에서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성과의 하락이지만 사실 우리의 감정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성과의 하락보다 몰입의 깨짐이다. 따라서 슬럼프 때일수록 빠르게 다른 몰입할 거리를 찾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슬럼프를 해결할 수 있다면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슬럼프가 왔다면 위의 7가지 지혜를 천천히 살펴볼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본인에게 잘 맞는 방법부터 하나씩 적용하라. 그 과정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슬럼프가 사라지고 한 계단 더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벌써 8월이에요. 8월만 지나면 여름도 곧 끝이 나겠죠. 더위에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 오겠죠. 계절은 그렇게 소리 없이 또 찾아오니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아시죠? 사랑합니다.